2025년 KBO 리그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완 투수가 크로스 스텝으로 150km 중반의 공을 포수 미트가 터질 듯이 던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롯데자이언츠 홍민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홍민기 선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제구와 임팩트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먼저 2025년과 26시즌의 투구를 같은 구간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팔 높이가 아닙니다. 플레이트로 지면을 누르고 있는 왼발의 모양과 상체 기울기의 각도입니다. 큰 차이가 팔의 움직임, 발목, 손목, 그리고 제구까지 모두 바꾸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야구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구 분석가 서동환입니다. 오늘은 작년 시즌 언터처블의 모습을 보여준 홍민기 선수의 투구가 이번 시즌 갑자기 왜 달라졌는지 구조적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홍민기 선수의 가장 큰 장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홍민기 선수는 크로스 스텝을 사용하는 자완 투수입니다. 이 유형은 앞쪽이 오래 닫혀 있기 때문에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타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50km 중반까지 던질 수 있으니 피칭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타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크로스 스텝을 장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따라붙게 됩니다. 상체의 회전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크로스 스텝은 정말 천하무적이 될 수 있지만 상체의 회전축이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힘의 분산이 일어나고 제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두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시점이고요. 2025 시즌에는 왼손이 바지 옆선을 지나가는 순간에도 왼발의 뒤꿈치는 플레이트를 강하게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 시즌에는 왼손이 바지 옆선을 지나갈 때 왼쪽 무릎이 확실히 일루 쪽으로 많이 무너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바지 옆선을 지나가는 시점에 왼발의 뒤꿈치가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처럼 보이죠. 하지만 투구에서는 이 작은 타이밍 하나가 다음 모든 투구 패턴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뒷발은 왜 중요할까요? 뒷발은 단순히 지면을 미는 발이 아닙니다. 투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축입니다. 저는 이걸 고무보트 뒤쪽 모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트의 방향은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모터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투수도 같습니다. 뒤꿈치로 지면을 누르고 있을 때 하체는 직선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구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뒤꿈치가 빨리 들리는 순간 다음 중심 이동은 포수를 향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돌아 나오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양손과 양다리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이 일루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상체의 무게중심 자체가 일루 쪽으로 함께 무너지다 보니 왼팔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상체가 막아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홍민기 선수의 팔 높이가 좀 달라졌다, 이상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모습처럼 일루 방향으로 무너져버린 무게중심과 회전축으로 인해서 왼팔이 나와야 하는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팔은 앞으로 일직선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상체가 일루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그 팔이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팔은 이 몸이라는 장애물을 피해서 가야 하니 더 큰 원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팔의 회전 반경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포수라는 목표물을 향해서 스트레이트를 치는 게 아니라 훅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과 환경에서 홍민기 선수의 릴리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발목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2025년에는 왼발이 지면을 눌러서 반작용을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왼쪽 발목이 꺾여 있는 패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몸의 회전을 따라가다 보니 왼쪽 발목이 꺾여 있는 깊게 꺾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모습은 왼팔이 외회전의 정점에 갈 때 더 심해집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좀 많이 꺾이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게 임팩트 지점으로 갈 때 거의 완전히 바깥쪽 복사뼈가 지면에 닿을 정도까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홍민기 선수가 제구가 되지 않는 원인이 이 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목은 상체와 팔에서 이미 시작된 문제를 보상하고 있는 보상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키네틱 체인이라고 하는 킥을해서 하체에서 만들어진 힘을 골반, 몸통, 팔, 손목까지 이어져야 하는
이 힘의 전달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걸 콘센트를 뽑은 상태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콘센트가 빠졌기 때문에 그 힘이 공까지 전달되지 않고 릴리스 지점까지 도달하는 팔 속도에 기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홍민기 선수의 투구를 보면 왼발이 지면을 누르는 힘 자체가 약해지다 보니 오른발의 진행 방향으로 함께 왼발이 견인되어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로 인해 양쪽 다리 사이의 공간이 지금 임팩트 순간에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임팩트 지점에서 양쪽을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2025 시즌이 양쪽 다리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른쪽의 2026 시즌 모습을 보시면 양다리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반작용을 잘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왼발은 플레이트를 누르는 힘을 끝까지 쥐고 있고 오른발은 포수를 향해 강하게 슬라이드 스텝이 되는 것인데, 종이를 찢을 때 한쪽은 버티고 한쪽이 움직여야 찢어지는 것처럼 하체 또한 분리 동작에서는 플레이트를 밟고 있는 발은 버티는 힘이 필요하고 슬라이드 스텝을 하는 앞쪽 발은 가속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앞발이 가속이 강해지려면 뒷발은 지면을 누르는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비시즌에 팔 높이를 무리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하체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하 움직임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구를 더 신경 쓰는 과정에서 더 정확하게 던져야겠다라는 의식 때문에 목표물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몸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왼발이 지면을 누르는 힘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자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체중이 쉽게 안 뺏기고 뒤에서부터 중심에 맞던 말든 강하게 자기 스윙을 하는데, 슬럼프에 빠지는 과정에서 뭔가 공을 중심에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점점 투수 쪽으로 체중이 이동이 되면서 자신이 스윙할 공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톡 되는 스윙을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민기 선수는 새로운 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에 이미 정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뒤꿈치로 지면을 누르고 후면 공간에 힘을 저장하고 상체가 일어나서 팔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팔은 다시 직선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발목도, 손목도, 릴리스 지점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홍민기 선수의 분석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홍민기 선수의 문제는 절대로 멘탈이 아닙니다. 상체가 팔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으면서 팔의 회전 반경이 커졌고, 그 보상으로 왼쪽 발목이 무너지면서 힘을 전달하는 사슬 자체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팔도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훅을 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경기 후반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홍민기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5년의 구조를 다시 찾는다면 자완 불펜 자원으로서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민기 선수와 같은 팀메이트인 박세용 선수의 기복에 대해서, 박세용 선수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와 변화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야구를 쉽게 풀어드리는 서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